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더블리기 제롱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프라모델 MG 자쿠2 F2의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0083에 등장하는 자쿠입니다. 이제 설정상으로는 1년 전쟁 당시에 후기 양산한 후기 양산형 자쿠2죠. 그래서 본격적인 등장은 0083이었고 발매가 엄청납니다. 2002년 4월입니다. 뭐 가격도 그럭저럭 3,000엔, 국내에선 30,000원부터 36,000원 정도면 구매할 수 있죠. 그치만 가격이 아깝지 않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프레임 기믹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정말 마음에 드는 프라모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자쿠 디자인 중에 저는 F2 디자인을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굴곡이 유독 많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유독 더 눈에 들어오기도 하고요. 일단 F2 같은 경우는 연방 컬러와 지온 컬러가 따로 있기 때문에 오늘은 지온 컬러 먼저 리뷰를 해보도록 하고요. 연방 컬러는 구성이 좀 달라요. 다음에 한번 리뷰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점수는 10점 만점에 9점 줄까 합니다. 왜냐? 다 좋습니다. 프로포션도 2002년 거 치고는 굉장히 와우!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옵션도 정말 많고 다 좋은데 허리가 안 돌아가요. 아예 가동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바로 리뷰 보겠습니다. 자, 그럼 자쿠2 F2의 외형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자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자쿠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으니까요. 하지만 실제로 비교해보면은 상당 부분 다른 곳이 많습니다. 자, 오른쪽이 일반 자쿠입니다. 이거는 버전 2.0이라서 프로포션은 굉장히 세련된 버전이긴 하지만 디자인 비교하기는 좋겠죠. 특히나 다른 부분이 전 가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슴이 F2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곡선이 안쪽으로 확 파고 들어간 느낌이 있는데 일반 자쿠는 그런 거 없고요. 그리고 다리의 전체적인 실루엣도 좀 굴곡진 게 좀 더 많습니다. 뭐 달린 버니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더 추가된 게 있고, 뭐 커버라든가 또 추가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팔의 디자인도 조금 다르죠. 이쪽이 좀 더 각진 부분이 좀 더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은 같은 기체인데 색깔이 좀 다르죠. 이쪽은 연방에서 훈련기로 사용하던 형태의 자쿠2 F2입니다. 1년 전쟁이 끝날 때 노획된 거를 이제 훈련기로 쓰고 있었다고 하죠. 또 실제 제품은 이 구성이 조금 다릅니다. 자쿠 지온 컬러와 연방 컬러는 무장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씩 다르니까 나중에 연방 컬러 또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저는 뭐 뿔 달린 지휘관 헤드를 했지만 일반 사병 헤드도 들어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동력선 자체는 이제 그 악명 높은 구슬 꿰기를 조금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몸통, 개인적으로는 이 몸통의 디자인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군데군데 테트론 실을 이용을 해서 이제 마킹을 조금씩 해주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깨 부분, 왼쪽에는 숄더 스파이크, 오른쪽엔 쉴드. 여기 역시 이렇게 테트론 실을 이용을 해서 약간의 마킹을 해주게 되고, 조금씩의 몰드가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디테일 자체는 절대 심심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겠죠. 팔 자체는 상당히 심플한 편이라서 그냥 괜찮네, 나쁘지 않네 수준이고요. 백팩은 뭐 예전 자쿠에서 크게 뭐 틀 자체가 벗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제 일반 자쿠랑 또 달랐던 점이 구프처럼 스커트의 동력선을 연결한다는 거죠. 일반 자쿠에서는 그러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리고 스커트는 전체적으로 좀 펑퍼짐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다리 쪽은 역시 둥글둥글한 이 자쿠 특유의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종아리 쪽에 이렇게 버니어가 굉장히 많은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커버가 또 달려있는 형태. 그리고 발 쪽은 좀 뭉툭하지만 투박한 듯 좀 세련된 느낌, 무조건 두껍다까지는 아닌 그런 모습이죠. 역시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손인 것 같습니다. 이제 돌기라든가 고정성이 거의 없는 손이다 보니까 악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쪽도 썩 이따 보겠습니다. 자, 그럼 프레임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기본적인 거는 뭐 다리랑 몸통 정도, 팔이랑 스커트 쪽에는 큰 프레임이 들어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팔 쪽은 뭐 관절 조립하는 거 빼고는 뭐 거의 통짜네요. 스커트 내부도 뭐 대단한 건 없지만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거는 특히 몸통, 콕피트 내부 디테일 같은 거, 이런 거 정말 마음에 들고요. 파일럿 앉아있는 것도 되게 심플하게 잘 앉아있죠. 그리고 반대쪽이나 이런 데도 몰드가 잘 들어가 있고, 개인적으로는 이 백팩 쪽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몸통 쪽에 이렇게 좀 오밀조밀하게 들어가 있는 게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다리 쪽은 일단은 포인트라면 요거겠네요. 가동하는 실린더 허벅지 쪽에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 전체적으로는 되게 심플한 형태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력선이랑 이어진 거는 뭐 그냥 뭐 심플한 것 같고요. 뭐 발 쪽에는 뭐 이렇게 프레임 디테일이라고 할 만한 건 딱히 없는데 그래도 뭐 나쁘진 않죠. 머리 쪽에도 일부 프레임이 들어가 있고, 이 모노아이는 제가 따로 클리어 레드로 부분 도색을 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원래는 이 웬 복숭아 색깔 같은 이 테트론 실을 붙여줘야 하는 부분인데, 이거 붙이기 너무 싫어서 색깔이 너무 싫어서 제가 따로 도색을 했어요. 각각의 외장 내부에는 이렇게 내부 몰드도 들어가 있습니다. 뭔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다거나 깊숙하게까지 다 들어있는 건 아니어도 보는 재미는 있죠. 자, 그리고 가동 특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가동 부분에서 굉장히 F2한테 병 주고 약 준다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일단 목 부분 회전하는 거는 큰 제약 없이 움직여줍니다. 그리고 고개를 드는 거라든가 숙이는 건 좀 제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돌아가는 건 잘 되니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게 또 어깨인데, 어깨 내부에 프레임이 살짝 보입니다. 이게 바깥으로 빠집니다. 해서 어깨를 들어 올릴 수 있게 되어 있죠. 자체적으로도 이제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깨 드는 거 하나는 또 일품이에요. 양쪽 전부 다 이렇게 어깨를 들어 올릴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내부 프레임 자체도 상당히 깔끔하게 잘 나왔기 때문에 프레임 보는 재미도 있어요. 다만 어깨가 앞뒤로 가동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크게 위로 들어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은 존재하죠. 팔꿈치는 이중 관절이지만 90도 정도만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뭉툭한 프로포션 때문인 것 같긴 한데, 요즘 나왔으면 이것도 완전히 굽혀졌겠죠. 그리고 대망의 병 주는 부분, 허리가 안 돌아갑니다. 허리 관절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아무래도 이제 동력선을 허리랑 연결하는 것 때문에 아예 삭제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허리 가동이 없다는 건 저는 가동의 반을 포기하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거든요.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좀 많이 아쉽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허리 때문이라도 리뉴얼 한번 해서 2.0 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관절, 굉장히 좀 마음에 들어하는 포인트입니다. 일단 볼관절입니다만, 보시다시피 볼관절입니다만, 이 관절 축 자체가 앞뒤로 움직이는 포인트가 굉장히 넓어요. 이 범위가 정말 넓다 보니까 허벅지 회전이 따로 없음에도 크게 허벅지를 바깥으로 회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다리를 앞으로 들 때도 골반을 앞으로 뺀 다음에 들어 올리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 올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움직이는데 제약이 크게 없다. 하지만 옆으로 벌리는 거는 역시 볼관절이다 보니까 평균적인 정도 움직입니다. 무릎은 이중관절로 상당히 많이 움직이는 편입니다. 좀 놀랐어요, 이 부분은. 많이 움직이는데, 그리고 아까 봤었던 실린더 부분도 드러나게 되죠. 단지 좀 걱정되는 포인트가 이겁니다. 동력선. 이게 2.0이나 이런 거는 스프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생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그냥 연질 플라스틱이거든요, 여기가. 과연 많이 버틸까? 접힌 상태에서 이 무릎 굽히거나 이런 포즈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오래 두기는 오래 두면 끊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 그리고 발목, 볼관절이 이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크게 움직여줄 수 있지만 역시 이제 자쿠는 간섭받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딱 접지 가능한 수준 정도로만 움직입니다. 뒤로 뻗거나 굽히는 건 역시 대단하죠. 특히나 굽힐 때 이렇게 프레임이 살짝 드러나는 이런 가동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자, 무장은 과연 뭐가 있을까요? 먼저 90mm 머신건이 존재합니다. 그냥 깔끔하게 조형되어 있는 머신건이고요. 자쿠 머신건이 안 들어가 있고 이런 90mm 머신건이 들어가 있는 건 좀 독특하죠. 거기다가 이렇게 탄창을 뺐다 꼈다 할 수 있는 기미까지 존재하는 꽤 고퀄리티 무장이고요. 그리고 손에 쥘 때 악령 얘기했었죠. 머신건 자체는 가볍기 때문에 드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 손에 쥐는데 뭔가 착 하고 달라붙게 딱 손에 꽉 쥐었다라는 느낌은 역시 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색하게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는 그런 포인트가 존재하죠.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부분, 수납입니다. 수납. 이렇게 고리가 있는데 이거를 머신건에 걸고 그리고 스커트 뒤쪽에 이렇게 수납할 수가 있습니다. 깔끔하죠? 거기다가 이 머신건용 예비 매거진이 있어서
요거를 허리에다가 또 장착을 해줄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스커트에 마운트할 수 있는 조인트가 몇 군데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걸어줄 수가 있어요. 다음은 핸드 그레네이드. 요거는 뭐 따로 하나씩 빼서 손에 쥘 수는 없지만 이렇게 역시 아까처럼 허리에 걸 수 있도록 조인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허리에 걸어주도록 합시다. 다음은 슈트룸 파우스트. 뭐 되게 그냥 자주 보던 그 디자인 그대로고요. 역시 수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인트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뒷부분의 모양을 바꿀 수 있는 형태의 파츠까지, 교체 파츠까지 존재하고요. 요것도 역시 허리에 수납할 수 있는데 조금 이제 각도가 중요하겠죠, 이거는. 자, 이런 식으로 위치를 바꿔서 스커트에 또 수납을 해봤고요. 다음은 다리에 장착하는 미사일 포드. 자, 이렇게 다리에 걸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미사일 포드 자체의 퀄리티도 꽤 좋은 게 살짝 분해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미사일이 하나하나 분할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립하는데도 재미있고 디테일 보는 재미도 확실히 있는 무장이라고 할 수 있죠. 장착은 종아리 바깥쪽에 있는 조인트를 먼저 이렇게 빼주고요. 다리에 이 고리를 이렇게 벌려서 걸어줍니다. 그리고 이 폴리캡에 맞춰서 미사일을 이렇게 수납하면 돼요. 자, 이렇게 다리 쪽에 타이트하게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이제 폴리캡에 고정을 한 거라서 막 들리고 덜렁덜렁거리고 그런 건 없네요. 그리고 자쿠하면 또 빠질 수 없는 무장이 바로 바주카겠죠. 280mm 바주카. 심플하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1년 전쟁 때 썼던 그 자쿠 바주카랑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디테일도 역시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센서 부분은 클리어 레드로 도색을 따로 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서브 그립은 위아래가 아니라 앞뒤로 가동하도록 되어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수납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역시나 돌기 같은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팔에 들려줄 때 이 불편한 듯 아닌 듯한 오묘한 각도로 들어주게 됩니다. 차라리 이런 각도보다는 이렇게 옆구리에 끼는 게 훨씬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겠죠, 이 편이. 또 하나의 포인트가 이제 수납이죠. 수납 가능합니다. 수납. 요거를 이렇게 허리에서 이렇게 수납 돌기를 빼고, 자, 이렇게 그대로 머신건과 함께 수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까지 봤던 모든 무장은 꼭 손에 들지 않아도 완전히 전부 다 수납을 하고 있다는, 몸에 달고 있다는 뜻이 되죠. 슈트룸 파우스트부터 핸드 그레네이드, 미사일 런처, 거기다가 이렇게 머신건의 매거진, 머신건의 바주카까지 전부 다 수납이 한꺼번에 가능합니다. 이게 개인적으로는 정말 마음에 들어요. 특히나 여기서의 뒷모습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정말 멋있죠, 이런 모습은. 자, 구성 및 기믹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방금 본 모든 무장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아직 안 본 것들도 있거든요. 일단 본 것만 빼면 대충 이 정도네요. 안 본 거. 데칼이 좀 남습니다. 예, 포함되어 있는 건식 데칼이 있는데 지온 넘버 2라고 이제 그냥 데칼만 명명되어 있고 꼭 여기다 안 써도 되고 그냥 써도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테트론 실로도 다 해결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남는 뭐 다른 자쿠나 이런 데 붙여줘도 무방한 거죠. 참 센스 있었던 게 이겁니다. 편손이 한 세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다른 액션을 취하고 싶을 때 써먹을 수 있는 이 유용한 파츠죠. 그리고 100분의 2 파일럿도 들어있습니다. 당연히 콕피트 해치 오픈은 오른쪽 가슴을 살짝 올려주면, 자, 이렇게 콕피트 해치가 오픈됩니다. 방금 프레임 볼 때 봤었던 파일럿이 앉아있죠. 이 모노아이 회전도 가능한데 머리 커버를 살짝 들어 올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임의로 그냥 이렇게 모노아이를 힘을 줘서 회전을 시켜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돌려줄 수 있습니다. 뭐 그게 불편하다면 그냥 머리 분해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죠. 분해하고 그냥 내 임의대로 그냥 이렇게 꺾어버리면 돼요. 이렇게 그냥. 그리고 또 하나의 센스 있는 부속이 이겁니다. 로켓 부스터. 백팩의 커버를 분해를 하고 안쪽에 있는 커버 파츠를 이렇게 분해를 해줍니다. 분해한 자리에 부스터를 다시 재조립을 해주면 백팩에 이렇게 로켓 부스터 장착이 완료가 됩니다. 또 다른 형태의 자쿠토 F2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옵션이 거의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MG 자쿠토 F2에 리뷰를 해봤습니다. 자쿠토 F2 개인적으로는 정말 마음에 들어하는 디자인입니다. MG가 확실히 좀 나온 지 좀 오래됐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쯤 되면 2.0 한번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HGUC도 F2가 있는데 그쪽도 상당히 좋긴 합니다. 혹시 HG를 모으신다면 그쪽도 추천을 해봐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롱이 없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준비 생활 되세요. 안녕! 빠부실! 리뷰 재밌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좀 퀄리티 높은 구판입니다. 가성비도 장난 아니에요. 진짜 옵션 들어있는 거라든가 막 이런 거에 비하면 가격 3,000엔밖에 안 하니까 가격도 굉장히 저렴한 편이죠. 그래서 가성비 좋은 구판 중 하나입니다. 그치만 이제 자쿠, 예전 구판 HG 자쿠도 그랬는데 허리 자체 가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동력선이나 이런 간섭 때문에 아예 삭제하지 않았나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그래도 전시하기는 따봉이기 때문에 강추합니다. 상세 점수 외형은 10점 줄까 합니다. 프로포션 잘 잡혀 있고요. 그럭저럭 분할도 잘 되어 있는 편인데다가 동력선도 충실하고 다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가동 특성 부분이 6점. 일단 손악력,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머신건이나 이런 거를 되게 어색하게 손에 잡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아쉽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허리 아예 자체 가동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좀 아쉬워요. 왜냐면은 무릎을 굽힐 때는 동력선이 같이 굽혀져 줍니다. 억지로라도 일단은 굽혀지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허리 가동 만들었으면은 역시 동력선도 이제 어느 정도 움직이게 할 수 있을 부분인데 연질 파츠 썼으면 충분한데 안 해줬다는 건 좀 아이러니했어요. 그래서 6점이고요. 그리고 무장은 10점. 옵션 들어있는 것만 치면 엄청납니다. 네, 장난 아니에요. 그걸 전부 다 한 몸에 다 달아줄 수 있다는 게 더 포인트겠죠.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성 및 기믹은 이제 가성비 생각해보면 또 10점 줄만하죠. 3,000엔에 이 정도 옵션에 이 정도 양이다? 뭐 이 정도면은 하나 사서 조립해서 전시할 만합니다.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재밌겠어요.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 빠바시!